오늘의 주제, 주택임대사업자. 이것 조심 안 하면 돈 다 까먹어요. 돈 벌려다 돈만 날리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치척스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셨나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임대사업자 제도는 나라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는 규칙에 맞춰서 임대를 해서 임차인은 직접 혹은 간접적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 임대사업자는 규칙에 맞춰서 임대를 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라에서 시킨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마무시한 페널티를 줍니다.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징벌적 과태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큽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로 신호 혹은 주차 위반을 하며 내는 과태료는 5에서 10만원 수준입니다. 허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를 위반하면 기본 500만원입니다. 엄청 비쌉니다.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돈 벌려다가 돈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의무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 후에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 임대차 신고랑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신고는 구청 주택가에 하는 것이고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했다고 구청에 자동 신고되는 게 아니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하게 된다면 과태료는 첫 번째 500만원, 두 번째 위반 700만원, 3회는 무려 1000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를 기한 내에 하겠지만 혹시나 못하게 된다면 비싼 과태료가 나오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다른 의무와는 달리 단순하게 신고만 늦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3개월 내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연장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꼭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규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엔 같은 계약이니까 새롭게 안 해도 괜찮겠지? 귀찮은데 설마 과태료 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는 항상 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전 계약보다 새 계약은 무조건 금액이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이 5억이고 최근 이 매물의 시세가 7억이라 하더라도 5억에서 5% 증액된 5억 2,500만원까지만 전세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임대료 안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도 엄청납니다. 증액 제한 규정을 어겼다면 1회 500만원부터 시작하여 여러 번 어기면 최대 3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500만원도 적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무려 3천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참 무섭고 살벌한 과태료입니다. 증액 시 전세는 그냥 5% 올리면 상한을 넘지 않는 임대료 계산이 쉽습니다. 허나 월세를 올릴 경우엔 살짝 복잡합니다. 월세 인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1억에 100만원 계약을 5% 인상으로 적용하면 같은 보증금 1억 기준 월세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을 2월 24일에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1억에 107만원입니다. 2월 25일에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1억에 약 106만 9천원입니다. 2월 24일 날 월세 107만원 계약은 과태료 미부과 임대료 상한을 지킨 것이고 2월 25일에 107만원 계약은 상한이 106만 9,700원이니 상한을 지킨 게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합법과 불법을 결정짓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부분은 렌트홈 사이트에도 나와 있으니 계약 체결일 날 렌트홈 사이트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보고 진행하시면 과태료 나오는 일이 없게 깔끔한 월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 항상 임차인의 보증금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세 사기꾼들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사기가 최소한 임대사업자 주택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증보험 의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거나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금액인 경우나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보험의 미가입 혹은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한 경우 미가입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 즉 위험한 경우에는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엔 보증보험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미가입은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역시 높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6개월은 7%, 6개월 초과는 10%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오피스텔 임대를 주고 보증보험을 7개월로 가입하면 과태료 3천만원이 나옵니다. 요즘 시기에 1, 2인 가구에게 적합한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몇 년 전 분양가에 비해 매매가가 거의 오르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시세 차익도 크지 않은데
과태료까지 낸다면 정말로 남는 게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보증보험 의무는 놓쳐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이 집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집이다 라는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집을 찾을 때 렌트홈을 이용하면 볼 수 있긴 하나 렌트홈에 있는 자료는 부정확한 경우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 하나씩 호스를 눌러봐야 몇 호가 임대사업자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편리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의무가 생겼습니다. 임대주택을 힘들게 찾아보지 말고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에 표현해 모두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죠. 실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갑구에 민간임대주택 등기라고 나와있죠. 이 경우는 부기등기가 깔끔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반 집들처럼 갑구의 소유권 이외에 아무 정보도 없다면 부기등기가 안 된 것입니다. 부기등기를 안 했다면 이 역시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의 특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 위반 사항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다른 과태료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반 시기와 과태료 부과 시기가 굉장히 길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반 시기는 4, 5년 전인데 최근에 돼서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5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부과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점검을 하니까 언제 부과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그냥 내야 하는 걸까요? 과태료는 한 번 납부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과태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이죠. 과도하게 비싼 과태료를 줄여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도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 신청자의 큰 노력과 스트레스가 들어간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대표적인 의무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